my way to me on my face fit 없이 뱉은 말은 no 유리가면 속에 미소 가려 두려 세운 배우마저 lost 에휴 네 멋대로 분해해야 나 에휴 입맛대로 불어대는 말 혀끝으로 이리저리 유론 게레게레 do you never get the keys to my life 더 참신하게 상상력 좀 발휘해봐 네가 쳤던 토르소를 부숴대나 이미 너도 아는 wanna place I should don't wanna face 내가 될수록 원하는 엄마가 잘봐 끝을 보길 원한다면 자극해봐 이건 너를 위한 wanna place Let's take my wanna place 쉼없이 지고드는 내게 파도 계속 이어지는 과 이유도 모른 채로 다시 또 낮아져내 맘의 채로 에휴 가시거리 찾아 둘러싸 에휴 완성의 한편의 자동차 귓가에 이리저리 유론 게리 do you never get the keys to my life 더 참신하게 상상력 좀 발휘해봐 네가 쳤던 토르소를 부숴대난 이미 너도 아는 wanna place I should don't wanna face 내가 될수록 원하는 엄마가 잘봐 끝을 보길 원한다면 자극해봐 이건 너를 위한 wanna place Let's take my wanna place creepy해 네가 원한 드라마 시작되는 순간 또 비틀릴 뿐이야 넌 you're confused 왜 또 선을 넘어 너만 노는 voice 나를 가득거나 Blackbeard 슬쩍 눈을 감아 굳이 귀를 막아 되지 않아 oh 넌 you're confused 너만 아는 love 나를 위한 voice 쏟아내는 loser oh. 더 날카롭게 상상력 좀 발휘해봐 네가 쳤던 토르소를 부숴대난 이미 너도 아는 wanna place I should don't wanna face 내가 될수록 원한다 넌 나가 잘봐 끝을 보길 원한다면 자극해봐 이건 너를 위한 wanna place Let's take my wanna place Let's take my wanna place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영 기자입니다. 5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재밌는 소식을 하나 가져왔는데 요즘 동해가 오징어 풍년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중국 어선이 그 오징어가 오는 길목에서 그 모든 오징어를 다 싹쓸이했었는데 그쵸. 그물로 막 네. 훑잖아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사실 금징어라고 불렸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근데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고요. 네. 5월 초에 한 주에 11톤 정도 잡히던 오징어가 지난 주에는 거의 5월 말에는 130톤 야 잡혔대요. 엄청 그래서 잡히네요. 이유가 동해 연안의 온도가 올랐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연안 온도가 오르니까 오징어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때 아닌 풍년을 이루고 있다는데 원래 6월부터 본격적인 오징어 조합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오징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모처럼 희소식입니다. 야 네. 가격도 좀 저렴해질 거라고 하네요. 그러네요. 조만간 오징어 술 해가지고 좀 먹어야겠습니다. 네. 아니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또 안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너무 갑자기, 찾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채팅으로 참여했는데 네. 너무 다들 그리웠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를 보고 싶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 어디 가서 이런 그리움을 받아보나요? 네. 한이님 약속시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꼭 예. 만나서 반가워요. 네. 빌로버 TV님이 아드님 등짝 스매싱을 난리였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드님 잘못은 아니니까 그게. 네. 예. 그리고 아드님도 아니었어요. 따님이었나요? 네. 삐까번쩍님 예.
신청곡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로켓다님이 신청해주신 태민의 어드바이스였고요. 태민이 오늘 입대를 했대요. 오, 네. 네, 군악대로. 샤이니의 막내 태민님의 예. 네, 군악대로 현역 입대하셨다고 하니까 네, 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저기 구독자님들은 정말 다 시기적절하게 그러니까. 신청곡까지 진짜 센스 대단하십니다. 있게. 네. 강민승님이 전 일몰을 구경하면서 프리데스크 보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네. 오. 삐까번쩍님이 금요일에 소통 안 하는 재미였다는데. 소통 안 하는 재미.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둘이 진행하는 일이 있으면 예. 김희준님이 주말에 밖에 나왔는데 백신 차량을 봤다고 백신 운반하는 거 보셨대요. 네. 내일부터인가요? 모더나 백신이 들어온다고? 예. 삐까번쩍님 올해는 오징어 먹을 수 있겠군요 하셨어요. 네. 포토해리님 중국 불법 조업으로 오징어도 씨를 말린다던데 그래서 맞아. 금징어라는 별칭이 그러니까요. 붙었었는데 네네. 많이 잡힌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드시고요. 성지영님 컵 무슨 컵이에요라고 배우마주미님께서 그 로드맨 거리의 경제팀에서 컵을 선물 받았는데 보이시나요? 예. 네, 저희도 그래서 조만간 프리데스크 컵을 준비 중에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뭐 구독자 이벤트로 혹시 그럼 뿌릴... 찐팬 이벤트로 여러분. 두목님이 주문하셨습니다. 예. 네. 약속하셨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심대선님이 지난주 금요일날 저랑 노재필 기자 조합이 최악이었다는 표현은 정말 제가 방송하면서 몇 번 들어본 적이 없는데 고맙습니다. 저희 에디터께서 웬만하면 다 같이 세 명에서 같이 방송하는 걸로 어디 가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오늘은 최악이 아닌 최고의 방송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오늘 또 초대석에 두 분의 게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첫 코너로 넘어가 보죠. 네, 오늘 프리 초대석에는 사회정책팀의 조희영 기자 그리고 뉴스 콘텐츠 취재부의 이지호 영상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사실 프리 초대석에 나오긴 하셨는데 그렇죠. 너무 오랜만에 새 스튜디오는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신수가 헌해졌죠? 네. 출세하셨네요. 컵도 만드신다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나날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각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예. 조희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복지부를 출입하고 있는 사회정책팀의 조희영 기자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 영상 기자 이지호입니다. 예.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한 두 번 정도 출연하신 이지호 기자. 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작년에 고생 많이 했죠. 네. 골방에서 고생했던 추억이 새로 나네요. 네. 정말 지난주에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하다고 이거 취재 후기 좀 듣고 싶다고 댓글로도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지난주에 이제 많이 보도를 했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공분을 샀잖아요. 21세기. 네. 21세기 병원인데 왜 20세기, 19세기 같은 일이 일어났냐면서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해서 사실 그때도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그때도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사실. 이 대리수술 관련해서 취재한 두 주역을 저희가 모셨거든요. 처음에 어떻게 취재를 하게 된 건지 좀 궁금한데. 먼저 처음에는 제보 영상을 받게 돼서 이제 취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 제보를 해주신 분이 병원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수술실 내부에 이걸 증명할 CCTV는 없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이제 영상을 제보를 해주셨는데 공익을 위해서 저희 먼저 MBC를 찾아주셨고요. 지금 현재는 국민권익위의 공익 제보자 신분으로 등록이 되신 상태입니다. 네. 미라클님께서 어느 시대에도 있으면 안 되는 위험천만한 일이 21세기에 자행됨이 충격이었습니다. 네네. 정말 이 영상 보신 분들이 충격적이고 말을 거의 잃은 그런 영상이었는데 처음 이제 제보 영상을 접하셨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 그 영상만 딱 봤을 때 처음에는 그냥 의사들이 수술을 하는 정상적인 장면 같아 보여요. 근데 그게 이제 설명을 같이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의사가 아니고 행정 직원들이었고 그렇다는 걸 듣고 났을 때 이게 정말 사실이면 이 영상이 아주 충격적이고 많은 분들한테 공분을 살 수 있는 보도거리가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여기 보면은 굉장히 능숙하게 CCTV 뉴스 통해서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정말 의사가 하는 것처럼 아무 망설임이나 거리낌 없이 환자의 환부를 절개를 하고 수술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 점이 굉장히 저도 처음에 봤을 땐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저희가 입수한 게 10시간 분량의 영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10여 차례 수술 영상인데 이거를 전 과정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엄청 적나라하게 담겨 있어서 저희도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네. 강민수님이 최초로 2명의 기자 등장하셨는데 최초는 아니고요. 저희가 오랜만에 2명의 기자를 모셨죠. 네. IM 써니님도 조희연 기자님 안녕하세요라고 말씀하셨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인사를 좀 하고 있고 꽃은 핀다님이 탤런트 하석진 닮았던 오지호 기자. 네, 하셨습니다. 네. 심은정님이 처음에 제보 영상 화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전문가가 찍은 줄 아셨다는 평도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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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에서 보도 내용을 잠깐 확인하시고 얘기를 더 나눠보실게요. 네. 지난 2월 인천의 한 척추 전문 병원 수술실. 환자가 엎드린 채 수술대에 누워 있습니다. 수술복을 갖춰 입은 한 남성이 다가갑니다. 도구를 건네받은 남성은 환자의 허리 부분을 절개하기 시작합니다. 도구에서 나는 기계음이 들립니다. 수술 부위를 닦은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거즈가 수술대 위에 쌓입니다. 능숙하게 허리 수술을 진행하는 이 남성은 의사가 아닙니다. 병원의 환자 이송을 담당하는 진료협력팀 과장 A씨입니다. 진짜 의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40분 정도가 지나자 한 남성이 들어옵니다. 이 병원의 정식 의사입니다. 의사는 약 5분 정도 환자를 수술하고 나갑니다. 의사가 나가자 옆에 있던 또 다른 남성 B씨가 환자의 수술 부위를 봉합합니다. B씨 역시 의사가 아니라 진료협력팀 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들어오기 전과 후에 병원 직원들이 수술과 봉합을 하는 겁니다. 제보를 한 병원 내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허리 수술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대리 수술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네, 많은 분이 댓글로 의견 남겨주고 계십니다. 한이님께서 처음 본 날 충격적이긴 했어요. 홍승표님, 환자는 무슨 죄냐. 체리망고님도 무섭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이클 죽수님도 보는 것만도 아찔하다. 네. 심태선님도 저 환자는 자신의 몸을 누가 수술하는지도 모르잖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총총님도 볼수록 화난다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영상. 근데 사실 이제 제보 영상만 보고는 보도가 나가기 좀 쉽지 않다요. 직접 이제 취재를 하셨을 텐데. 네, 이게 굉장히 신빙성 있는 제보였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신뢰는 갔지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 영상만 가지고 이게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확인차 병원에도 취재를 가봤고 또 당사자들이나 연관이 있는 사람들과 통화도 해봤는데요. 처음에 병원 갔을 때는 저희를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로비에서 가서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홍보팀장 그런 홍보 담당하는 사람이 내려와서는 우리 그런 일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취재 오늘 당장 응하지 않겠으니까 돌아가시라 이런 식으로 극구 부인을 하시다가 저희가 이제 뒤늦게 하도 안 만나주니까 좀 우리가 사실 가진 게 있는데 이걸 좀 보면서 같이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영상의 사실을 확인을 했더니 그제서는 조금 달라졌어요. 태도가. 그런 일이 없다는 게 아니고 취재 응하지 않겠다. 네, 대답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달라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증거를 딱 내미니까 이제 약간의 태도 변화가. 네. 그러니까 영상을 보여주기 전에는 아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영상을 보고 나니까 조금 태도가 영상을 보여주진 않았는데요. 네, 캡처, 있다. 우리한테 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같이 존재를 보고 얘기를 얘기하니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이제 네,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이라 정확하게 단언하기는 좀 어렵지만 뜨끔했는지 하여튼 태도는 달라졌었던 것까지만 저는 제가 직접 느낀 거는 그랬습니다. 네. 보니까 10시간 넘는 10시간짜리를 1분으로 정리하기도 너무 힘들었을 거라고 네. 김창구님이 말씀하셨고요. 그럼 일일이 다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 등장한 사람이 누군지, 수술한 사람이 누군지 다 확인을 했고요. 사실 수술복 입고 그렇지만 어쨌든 저 영상에 등장하신 분들이랑 직접 취재를 해봤더니 그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20여 명 되는 병원 관계자분들한테 다 전화를 돌려봤는데 처음에 딱 2사람만 받았어요. 한 분이 이제 병원 공동 원장 그리고 수술에 참여했던 진료협력 과장 이렇게 2분이었는데 그 원장님은 이 수술에 참여한 진료협력 과장이나 원무 과장이 간호사라고 주장을 했어요. 수술에 참여한 것도 일부 좀 시인을 했거든요. 수술실에 예. 들어왔던 건 맞다. 네. 그냥 간호사다던데. 간호사다. 그리고 우리를 보조했고 수술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요. 그 같은 시간대 진료협력 과장님은
자기는 수술에 참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당사자들 간의 진술이 살짝 조금 엇갈린 상황인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코로나 시국이라서 만나서 취재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병원 그렇죠. 취재가 코로나 시국에 이제 뭐 접근하기도 쉽지가 않고 네. 아무리 이제 뭐 허리 수술 많이 하는 병원이라고 해도 그래서 전화 취재가 주로 이루어진 건가요? 예, 그렇죠. 저희가 원래 이제 병원으로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모두 맞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도 거기서 더 이상 뭐 강경하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좀 환자들한테 바뀌었죠. 폐가 될 수도 있고 예.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아까 진료협력과장이 간호사라고 주장한 이 부분 사실 후속 보도에서도 이 얘기를 다뤘는데 보니까 행정직원들이 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실을 드나들 수 있는 자격은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수술을 집도하거나 뭐 처리를 하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환자를 자르고 봉합하고 이런 거는 간호사도 하면 안 되고요. 의료법에서는 이제 이런 의료 행위는 의사만 하게 돼 있습니다. 아, 지금 댓글이 엄청납니다. 허리 수술 그 쉽지 않은 수술인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서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네.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두 기자님들은 엄청 반겨주고 계시네요. 큰 상을 받아야 될 것 같다 이사나님께서. 허리 수술을 하신 분도 계시네요. 서봉주님께서는 10년 전에 수술을 하셨다고. 네. 참 보도가 나가고 이렇게 댓글도 좀 뜨겁고 조회수를 제가 살펴보니까 113만 첫 번째 영상에 113만이 나왔어요. 네. 반응이 엄청 지금 뜨겁거든요. 네. 네, 처음에 5월 20일 날 첫 보도가 있었는데 그때 반응이나 댓글은 진짜 뜨겁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이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한 분노 플러스 사실 환자나 수술을 받는 사람의 입장은 저희 모두가 언제라도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언제라도 다칠 수 있고 언제라도 수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수술을 의사가 아닌 누가 다른 사람이 할지도 모른다. 내가 저 자리에 누워있는 환자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도 그 반응에 일목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보도하고 바로 다음 날에 의협에서도 이제 자체 진상 조사하고 사실일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고 이제 강경하게 이제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네. 그 이후에 한 24일, 사흘 뒤에는 대검의 의협이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의협에서도. 네네네. 네. 그러니까 수술실 CCTV 문제가 지금 국회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의협에서도 이 문제를 약간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것 때문에 계기가 돼서는 그렇죠. 곤란한 네네네. 상황이니까 좀 그런 네. 면도 있겠네요. 근데 지금 서봉주님은 수술 10년 넘었는데 아직도 아프시대요. 나 옆 환자는 수술 실수로 3번이나 수술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수술인 것 같거든요. 허리 수술이라는 것이 네. 사실은. 네. 어떤 분은 익숙하게 수술하는 모습이 너무 소름 끼친다고. 얼마나 맞아요, 많이 했으면 맞아요. 그게 예. 익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도 처음 해봤을 때 충격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뒷모습을 보고 하는 행동을 보면 너무도 당연하게 네, 수술하는 분이 수술하는 거지 그분이 뭐 조무사 자격증이 있던 행정과정 이런 건 전혀 상상도 못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네.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게 보니까 그동안의 대리 수술이라는 조금 다른 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원 행정 직원이 참여했다는 거고 뭐 이때까지는 사실 뭐 업체 직원이나 이런 경우가 좀 많았잖아요. 예. 이번에 이런 대리 수술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병원의 수익 극대화이겠죠. 네. 네. 여기 이제 추가 제보를 통해서 이제 전직 직원분들이 하신 말씀이 한 달에 수술 400건, MRI 1000건이 이 원장의 목표였다라고 하시거든요. 한 달에 수술 400건, MRI 네네네. 1000건.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근데 의사가 5분이시니까 이거를 수술실 5개를 돌린다고 하면 그래도 이게 엄청 오, 수술을 네. 정말 네. 거의 찍어내듯이 네, 하면 그렇죠. 하지 네네네. 않는 한은 네. 하기 힘든 건수네요. 네네네. 400건이라는 게. 네. 그럼 의사를 더 채용해서 제대로 합법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이 더 드니까 이제 의사 인건비가 네. 비싸니까. 그거보다 이미 수술을 잘 하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들어오는 게 나은 거죠. 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수술 건수를 늘려야 경쟁력도 생기고 우리 이만큼 많이 했다라고 이제 환자들한테 홍보하면서 더 끌어들일 수도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많이 수술을 하고 싶으면 그만큼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제대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이때까지는 보통은 대리 수술하는 사람들이 의료기기 업체 네네네. 직원들이 보통 음. 했잖아요. 그런데 행정직원이라는 것 자체도 좀 되게 의외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추가 제보 내용에 따르면은 이분들이 원래 의료기기 업체 직원분들이셨대요. 아 원래. 네네네. 아, 원래 근데 수술을 잘한다고 이제 소문이 아. 나면서 병원에서 아예 스카웃을 해가지고 야, 이럴 수가. 아이고. 그 행정직 그 직책을 준 거죠. 예. 네네. 그리고 간호조무사도 따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리를 해보면 추가 제보에 네. 따르면 이분들은 원래 전직은 의료업체 직원들이고 네. 나름 대리수술계에서는 잔뼈가 굵은 그럼요. 분들인데 음. 수술 잘하니까 우리가 모셔와서 오히려 이제 조무사 자격증도 따게 하고 본격적으로 수술에 나서게 그렇죠. 한 거네요. 그러니까 약간 좀 수술실 조직적이다. 안에 있는 게 이제 탄로가 났을 때 수술실 안에 있는 걸 조금 더 합리화할 수 있으려면 간호조무사 자격증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권유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직원이 직접 딴 게 아니라 병원에서 권유를 통해서 딴 네, 거네요. 네. 나중에 혹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핑계 대려고 이제 뭐 그런 눈속임 하려고 이 그런 사람 것도 직원이지만 사실은 조무사니까 들어올 수는 있어. 보조만 했지 수술은 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렇죠. 하려고. CCTV가 없으니까. 네. 음. 있고. 아드리안 훌님이 기술 영업직이냐고 오픈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홍수표님이 뜻밖의 적성이냐고 네. 얘기를 하셨어요. 빌로바 TV님이 한두 병이 아니라는 거지 이런 얘기하셨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완전 코미디네라고 몽몽린님께서 예. 총총님이 내 안에 숨겨진 수술 본능 발견인 거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도가 나간 이후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잖아요. 수사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 보도 이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 좀 영상을 보고 싶다 해가지고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가져가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에서도 이제 좀 혐의를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압수수색, 병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뭐 CCTV나 의무 기록지, 거기가 수술실 내부엔 없어도 병원 내부엔 있잖아요. 네. 복도나 그렇죠. 이런 네. 수술실 있구나. 그런 누가 걸 드나들었는지를 네, 볼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 아. 그런 걸 확보를 했고 오늘 이제 9명, 그 의사 5명과 원무과장, 진료협력과장, 진료협력 실장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9명을 입건했다고. 지금 서봉주님 아까 수술 받았다는 분이 인천 21세기 병원에서 수술하셨다고 아, 진짜요? 얘기를 10년 하셨네요. 전이요? 지중해님이 의사 숫자 안 들리는 이유도 이런 거구만 하셨고 오늘님은 당신들 가족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셨어요. 네. 심태선님이 나도 나중에 저런 수술 받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안 고치면 이게 계속 반복된다라고 네. 네.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추가 제보 통해서 또 다른 것도 새롭게 드러난 게 있다면서요. 제보자들이 예, 추가로 예, 예, 얘기하는 예. 거 어떤 내용이 있죠? 원래 저희에게 제보해주신 분의 이야기를 약간 공통적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네네. 이게 1시간이 넘는 수술 시간 동안 그 직원들, 병원 직원들이 이제 자르고 그 디스크 부위까지 이렇게 병변을 이렇게 파헤쳐 놓으면은 의사는 5분, 10분 정도 들어와서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뭐 처치를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직원들이 다시 봉합을 하는 그런 공통적인 진술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20년 넘게 이렇게 해왔다. 의료기기 업체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이 병원과 함께 성장 과정을 함께 해왔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추가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20년 세월 동안 진짜 수많은 환자가 이 병원을 거쳐갔을 텐데 보시는 시청자분들의 공분이 이만큼 큰 게 이해가 됩니다. 네. 이사나님이 병원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네. 네. 뭐 빌로바 TV님도 구조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네. 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그 병원 CCTV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영상을 또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시겠습니다. 네. 인천 척추 전문병원의 대리수술 현장. 척추 수술의 특성상 환자는 엎드려 있고 목 위로는 칸막이가 쳐져 있습니다. 제보를 한 병원 관계자는 의사 외에는 수술실에서 말을 할 수도 휴대전화를 반입할 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환자 입장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의사가 수술을 한 걸로 믿게 됩니다. 대리수술은 보통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술 도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도 즉각 대처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위험천만한 대리수술은 철저히 은폐됐습니다. 이 병원은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온 적은 없어요? 네, 없었어요. 한 번도.
일부 병원들의 대리수술 관행을 근절하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면 수술실 내부에 CCTV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병원 1,700여 곳을 조사한 결과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된 곳은 242곳으로 14%에 불과했습니다. 의료법을 고쳐야 하는 만큼 국회 논의가 필요하지만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 발의됐던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의사단체의 반발에 가로막힌 겁니다. 네. 이게 수술실에 CCTV 달린 곳이 14%니까 한 10곳 중에 한두 곳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직도 퍼센트가 굉장히 낮네요. 네. 마침 저희가 첫 보도를 했던 20일 그 다음 주에 26일 날 CCTV 입법 관련 공청회가 있었고요. 거기에서 실제로 저희가 보도했던 이 인천 21세기 병원 관련된 얘기가 자주 언급됐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건도 사실 제보자분의 용기 있는 제보가 아니었으면 뭐 환자분들 대리수술 받은 환자분들이라든지 그 누구도 진실을 밝혀내기 힘들었을 텐데 네. 사실 수술실 CCTV가 없다면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 되겠죠. 그러니까 수술실 CCTV 입법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이 사건을 계기로 그런 입법이 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이 법안이 과연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번 주 수요일에 좀 심층 취재를 하려고 하니까요. 심층 보도를 하려고 하니까요.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서 쉴 새가 없네. 네. 아니 근데 의협 해명이 어떤지 좀 궁금하다고. 의협 입장도 좀 궁금해하는데 의협이 반대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전부터 예. 사실 반대해서 예. 또 그렇잖아요. 뭐 사생활 뭐 침해 뭐 이런 건가요 결국? 그러니까 이것이 해킹되면은 환자들의 어떤 벗은 몸이나 이런 환부들이 돌아다닐 수 있다.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거냐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CCTV가 수술실에 달려 있으면 왜 자기가 수술하는 모습을 어디선가 보고 있고 촬영된다는 그 생각이 부담으로 다가와서 조금 더 소극적으로 치료 행위를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우려도 언급을 하는데요. 그 보도에 보면 환자단체에서 반박하기로는 이를테면 응급실에는 CCTV가 그렇죠. 있는데 네. 응급실에서도 환자의 신체라든지 뭐 정보가 네.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응급실에서는 환자의 돌발 행위로부터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CCTV를 의무화했으면서 똑같이 환자의 환부나 뭐 신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거를 우려한다는 이유로 수술실 안에서는 CCTV를 만들지 못한다는 게 조금 어불성설이라는 반박이 있습니다. 네. 네. 광민기님도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응급실도 똑같은 거 아닌가? 응급실은 그렇죠. 사방팔방에 CCTV인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빛가번정님이 누구를 위한 인권이냐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환자가 동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오늘님께서. 네. 그러면 사실 뭐 그런 문제는 또 순리님은 해킹 그렇게 생각하면 환자 차트도 해킹하면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뭐 네. 해킹에서 자유로운 곳은 없으니까 보안 문제를 강화를 하거나 실익이 어떤 건지를 좀 더 서로 그렇죠. 따져볼 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환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지금 수술을 이제 대리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들의 상태는 혹시 들어온 내용이 있나요? 네, 보도 이후에 추가 제보 관련해서는 환자분들이 직접 본인의 상태를 언급을 해주신 분들도 있는데요. 아까 저희 채팅창에서도 21세기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분이 있으신 것처럼 여기가 뭐 한 달 수술 건수가 400건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정말 수술 받으실 그렇죠.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봉합이 잘못돼서 그 상처의 환부가 좀 곪는다든지 여전히 그 수술 부위에 문제가 있어서 완치가 안 된다든지 아이고. 그런 분들의 네.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네. 아이고. 네. 그래서 이 병원 사실 버스에도 엄청 광고판 많이 붙어 있고 네. 인천 지역에 사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되게 많이 그렇더라고요. 아는 병원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만큼 수술 건수가 많으니까 네. 그렇게 수술을 하면서 내 수술이 잘못되더라도 의사가 한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봉합을 그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너무 뒤통수 맞은 네네네. 기분일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게 척추 수술 특성상 하반신 맞추여가지고 의식이 있는 상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 소리 때문에 헤드폰을 씌워주고 이렇게 있는데 환자분들이 가끔 노래 소리가 작아지거나 이러면 저기요 하면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자기를 진료받던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도 좀 있어가지고 내가 돌아봤더니 없더라 예. 이상하더라. 괴담처럼. 네. 와, 수술 받는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러게요. 네. 예, 이렇게 어렵게 공익 제보가 이루어졌고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자, 이 사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짚어주시죠. 예. 네, 아직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좀 단언하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이제 제기한 의혹이 좀 사실일 경우에는 이 병원의 의사
간호 원무과장이랑 진료협력과장 이분들은 무면허 의료 행위가 되고요. 네. 네. 그거를 이제 시킨 의사들은 무면허 의료 행위 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자신이 수술 이후에 후유증을 겪고 있으면은 이제 민형사상의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형사고소도 할 수 있고 민사소송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네. 이 이후에 좀 후폭풍이 좀 계속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네네. 근데 여태까지 있었던 대리수술 전례들을 보면 이게 적발이 되고 그 끝까지 재판에 가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고요. 네. 그 다음에 의사 면허 같은 경우에도 3개월 자격정지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어요. 3개월 자격정지요? 네. 대리 수술을 그러니까. 시켰는데. 네, 네. 간호조무사가 코 성형외과에서 70여 회를 대리수술 했는데도 자격정지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막말로 돈 벌어서 벌금형 벌금 내고 3개월은 뭐 좀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다른 병원에 다시 취업하면 뭐 똑같이 하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심각하네요. 네. 이것도 사실 여기서 보도를 끝낼 게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다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MBC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끝까지 팔아서 어떻게든 좀 어떻게 이런 관행들은 정말 없어져야 될 관행인 것 같아요. 환자의 이런 그렇습니다. 건강권을 네. 돈벌이 네. 수단으로 악용한 건데 두 분의 파이팅 넘치는 의정치대를 기대하면서 뭐 추가 제보도 혹시 뭐 받거나 그러고 예,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 처음에 제보 나간 이후에 병원에서 아무 반응이 없어서 좀 무서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분, 전직 직원분들이 계속 제보를 해주시고 있고요. 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병원의 다른 범죄들도 조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공익 제보 해주신 분의 용기로서 이게 또 그러니까요. 벌어지는 네, 거라서 네, 진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또 두 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재필 기자 지난주 금요일에 프리데스크 휘젓고 가셨다가 다시 본인 자리로 복귀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빈자리가 아주 컸습니다. 저도 두 분 너무 그리웠습니다. 네, 오늘님이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켜보고 있다. 지켜봅시다. 끝까지 지켜봅시다 하셨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김민호 아나운서 너무 좀 속된 말로 좀 너무 못되게 구는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아유, 노래도 사랑이- 하고 별짓 다 드리고 했습니다. 싶네요. 사랑이 넘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가셨죠라고 다빈치 이분께서는 지금 조재필 기자 허리 수술 시키라고. 조재필이 누굽니까 도대체 조재필이? 한이님이 네. 심의실 다녀온 복장이라고. 네. 심의실 별일 없었죠 그날 이후로. 아니 근데 별일 없는데 저 주말 사이에 사실은 좀 많이 반성을 한 건 아니고 사실 뭐냐면 그 제가 방송 다시 봤거든요. 예. 정말 전 차마 못 보겠던데요. 거의 산으로 가더라고 이 내용이. 어. 예, 그래서 근데 사실 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좀 의도한 거예요 사실. 뭐냐면 제가 너무 완벽하게 해봐요. 그 송지영 기자의 어떤 빈자리를 못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깊은 뜻이. 예, 근데 적당히 좀 적당히 빈자리 느끼게 하시면 되는데 너무 그러니까 거의 뭐 구멍을 내고 가셔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좀 느끼시라고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여러분께 제가 사회생활의 팁을 좀 알려드리면 그 팀장하고 국장 이거 원샷을 또 이렇게 네. 오늘 저희가 카메라 뭐 한 대를 더 설치해서 이렇게 예. 또 나날이 신기술을 발전하는 프리데스크. 네. 오늘 사실 잘 어울리시네. 어, 오늘 잘 비비크림 안 어울린다, 발랐는데 진짜? 원샷하지. 안 그래도 아까 네. 몽몽리님이 면도했냐고 얼굴 빨갛다고. 오늘 저기 비비크림 못 발라가지고 제가 네. 그 사회생활 팁을 말씀드리면 그 국장이나 팀장, 부장님들이 휴가 가실 때 너무 일을 완벽하게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짝 그분들의 빈자리 느끼게 조금 실수도 하고 사건 사고 조금 일으키고 그래야 나중에 그 위에 분이 오셨을 때 역시 노 팀장이 없으니까 부서가 안 돌아가는구나. 뭐 이런 근데 보통 속설에 네. MBC 속설에 부장이 없으면 그날 뉴스가 너무 좋고 스무스하게 잘 나간다 이런 얘기가 좀 그러니까 있는데. MBC 보도국에 있는 기자들이 사회생활 못 하는 거예요. 네. 저를 면박 주시더니 이제 MBC 전원에게 면박. 국장님 휴가 가시면 약간 칼라바 좀 나가고 뉴스데스크에 뭐 이렇게 좀 해야죠. 네. 예. 지금 푸대 고퀄리티라고 지금 원샷 나온다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꽃은 핀다님이 줌을 땡겼다고 지금. 네. 빌러바 TV님이 말은 점점점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빨리 큐시트나 가라고 한이님께서.
자, 내일부터 그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인센티브 내용은 직계가족 모임 같은 경우는 10명 이상도 가능한 오. 한 상황이 되고 네. 그다음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접종하셨어도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소모임이 가능하세요. 네, 그리고 요양시설 대면 면회도 허용이 됩니다. 그 원샷 잡지 말라니까 계속 잡는 거 참. 좀 빼주세요. 좀 오늘 비비크림 안 발랐다니까. 사회생활. 사회생활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지금. 아니 샷 좀 자유롭게 좀 하게 줍시다. 왜 그것까지 신경 쓰십니까? 아니, 네, 저는 사실 오늘 이제 비비크림을 발랐어도 괜찮은데 못 발라가지고. 네. 그렇군요. 그 국민 10명 중에 7명 가량은 백신을 접종하겠다 이런 여론조사도 오늘 나왔고요. 저 자. 안 그래도 백신 접종 그 자녀 백신 맞으신 분이 네. 저는 7월이면 마스크 없이 다닐 거예요 하는데 음. 너무 부러운 아, 거예요. 부러워요, 진짜. 딱 그 얘기 들으니까 자녀 백신 찾아보니까 000. 아, 그래요? 약간 슬펐어요. 찾아보셨구나. 네네. 잘 찾아보시더라고 꼭 이런 거 있으면. 저 궁금해가지고 꼭 한번 눌러보고 찾아보고 그렇게 네. 되더라고요. 네. 자, 오늘님이 아니 백신 안 받겠다는 분들 어디 가셨어요 하셨어요. 자, 원샷 잡지 말아달라고 홍승편님께서 잡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네. 성지영 팀장님 원샷 잡아달라는데요. 아, 그 좋죠. 네. 그런 거 정말요? 좋아요. 원샷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반응이 빨라요. 네. 아, 무슨 전자기기 처음 사가지고 약간 해본 사람들 같아 우리. 네? 이게 처음 아, 컬러 참. TV가 네네네. 지금 거죠. 네. 아니, 자랑해야죠. 새로 장만했는데 큰 돈 들이고 가지고. 아무튼 저희도 이제 머그컵도 만들고 네. 좀 뭔가 더 있어빌리티하게. 뭐 김인원 아나운서도 한번 아, 잡아주시죠. 저도요? 그럼요. 네. 한번 잡아주셔야죠. 아우 지금 네. 저기 시간도 얼마 없는데 저한테 이런 서비스까지. 큐. 안녕하세요. 세계 첫 원샷 고맙습니다. 예, 여기까지. 예. 본격 원샷 방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즐겁네요. 네. 자, 그 지난주에 네이버 직원이 어, 숨지는 네. 사건이 있었어요. 네, 네. 그 뭐 직장에서 좀 폭언과 네. 폭행 이런 거에 시달렸다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 있는데 있었죠. 네. 저희가 오늘 후속 취재로 단독 리포트 2개를 준비했거든요. 그 숨진 직원의 직장 상사가 IT 업계에서 사실은 좀 악명이 높은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네이버에 원래 있다가 또 그런 무리를 일으켜서 퇴사를 했다가 다시 또 재입사를 했는데 그 임원으로 다시 들어온 그렇죠. 가해자가 또 재입사하는 과정이 사실 석연찮은 부분이 있는 것이고 네네. 또 하나는 네이버에는 그 인사 기타라는 제도가 있대요. 인사기타. 네, 이게 뭐 리포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약간 조직에서 약간 왕따 문화 같은 게 살짝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요. 네네 저도 일단 저도 많이 네. 궁금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김세진 기자의 리포트가 오늘도 있는데 김세진 기자가 좀 과도하게 좀 배달 앱을 취재하는 경향이 좀 배달에 있죠. 집중하고 네, 있죠. 집중하고 네. 있는데 한우물. 예. 오늘 뭐 편집해서 나온 얘기는 관련 논문을 써도 되겠다. 김세진 기자는. 그러네요. 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배달 앱이 거리에 따라서 수수료가 책정이 되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 좀 가까운 데는 싸고 멀면 더 비싸고 이런 건데 그 AI가 이제 그 뭐 자동으로 수수료 책정한다고 돼 있는데 문제는 한 1.6km 정도 됐다고 나오는데 보니까 남산을 뚫고 지나가는 직선 거리가 1.6km. 아, 네. 남살 이게 보통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네, 뚫고 네. 지나가야 그렇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돌아서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렇게 거리 오류로 이렇게 좀 잘못 책정되는 게 있는데 뭐 기사들 입장에서는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AI 탓입니까? 그렇죠. 네, 그분들은 이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AI 밑장빼기라고 한대요. 밑장빼기. 밑장빼기. 조만간 또 모셔야겠군요, 김재신 기자. 네. 자, 그다음에 그 오늘이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현충일 같은 건데 그 지난 주말에 해운대에 그 주한미군하고 외국인들 한 2,500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래요. 네, 노마스크 상태였다고 아니면 네네. 턱스크라든지. 네. 그래서 경찰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민원이 빗발치니까 경찰하고 지자체가 출동을 했더니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게 한 200건 넘게 적발이 됐는데 문제는 과태료를 못 매기고 다 계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매년 요맘때쯤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한미군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해운대에서 벌어진 행위를 인지하고 있다. 경찰과 협의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인지만 하면 뭐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죠. 우리는 뭐 다 마스크 끼고 조심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자, 그다음에 틱톡이라고 네. 김인호 아나운서 하세요 혹시? 저 하진 않죠. 하진 않아요. 15초 영상 올리는 건데 이거 따라하다가
미국의 10대 소녀가 중화상을 입었다고 그래요. 틱톡에 신기한 챌린지가 진짜 많아요. 맞아요. 뭐 기사만을 봐서는 뭐 거울에다 이렇게 헤어스프레이 뿌리고 불 붙이는 뭐 그게 있는데 이게 용겨 붙으면서 3도 화상을 입었다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자극적으로 그렇죠. 뽑아야 이게 그렇죠. 돈이 나오거든요. 이게. 저희는 뭐 한 40분 정도 자극적으로 뽑지만 틱톡은 15초니까. 그러니까요. 아이고. 얼마나 저희 원샷 하나에도 좋아하는데 거기는 자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네. 하여튼 뭐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그런 챌린지를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죠 사실. 네네. 네네. 오늘 원샷 방송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참 원샷 하나 이렇게 좋아하는 방송인들은 거의 뭐 익숙하지 않으실 처음에 거예요. 마이크 생겼다고 좋아해요. 그러니까. 마이크 좋아하는 아나운서, 네, 원샷에 기뻐하는. 네. 저희가 좋아하는데 저쪽에 이 운행하시는 분은 지금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카메라 한 대 더 올 예정이니까 또 네. 다른 또 장면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